그래서 학습자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응급처치 강사로서 우리는 다양한 학습자를 만나는데요.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학생들을 만나고요. 일반 대학생을 비롯해 운동선수들, 곧 선생님들, 사범대생, 교육대생들, 일반부도 회사에 다니는 일반 직장인, 가정주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전문가로는 경찰, 군인, 안전요원 등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죠. 여기서는 모든 학습자를 다룰 수 없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커스를 맞춰보고자 하고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1년에 2회씩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폭력을 말합니다. 폭력의 종류도 다양해서 신체폭력,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 다양합니다. 여기서 응급처치 강사와 관련해서 관계가 있는 걸 찾아본다면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폭력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발생 빈도가 높을 수 있는 건 언어폭력과 성폭력을 꼽을 수 있어요. 2017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언어폭력이 35.6%, 집단 따돌림이 16.4%, 스토킹 11%, 신체폭행 11%, 사이버폭력 10.8%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어떤 것이 폭력인지에 대해 잘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만 그렇고 성인들은 안 그럴까요? 이 그림은 언어폭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말이 사람의 생사를 가를 정도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따른 답변에는요, 98%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듣는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침으로가 55%,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가 40%였습니다. 언어폭력은 말로써 모욕감을 주거나 수치심을 주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말로써 하는 언어적 폭력인데요. 이 외에도 말뿐만이 아니라 표정이나 손짓도 언어폭력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말로는 고마워 하는데 목소리 톤이나 억양, 표정은 그렇지 않다든지 말로는 괜찮아 하는데 표정으로는 못마땅해 하는 표정이라면 이런 경우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언어는 말이 20% 정도, 표정이나 손짓 등이 80%를 차지하다 보니 모두 다 조심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말이 학습 대상자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성폭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폭력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 행위를 뜻합니다. 세부적으로 성희롱은 성적인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 행위를 포함하고요. 성추행은 추행 행위에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이 가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 미수를 의미하지요. 거기다 요즘은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지만 대체로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해요.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 그리고 성인지력까지의 성인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해요. 이 개념은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당시 대법원 제2부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학 교수가 해임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때 판결에서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포함한 성폭력 외에도 성인지 감수성까지 민감한 사항들이 있고 또 아직은 과도기적인 개선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혹여 희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을 감지하고 예방을 해야 합니다. 그 예방법으로 저는 수업 시작 전에 충분한 공지 시간을 가져요. 우리는 같은 걸 보고 들어도 똑같이 인식하지 않을 수 있고 자기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공지하고 이해를 구합니다. 응급처치는 실습 교육이 있고 자세 교정이나 실습 상대가 필요해서 만짐이 있을 수 있음을 공지해요. 실습을 하다 보면 친구가 불편해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얘기만 해주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공지를 합니다. 그래도 부담이 있는 학습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고요. 만일 있다면 몸에 손을 대거나 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겠지만 수업인 관계로 지켜보고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하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응급처치 수업은 N이라는 마네킹과 전기 충격기, 삼각건, 붕대 사용 등 다양한 실습 기자재를 사용하므로 기자재 사용 시 소중하게 다뤄주고 또 학습자 간에 장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 공지가 필요하다 합니다.